예, 기재위 간사 유성글 의원입니다. 종부세 관련돼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29일 기재위에 여야 간사 간 종부세 관련된 협의가 있었습니다. 수차례 협의를 했지만 민주당은 요지부동입니다. 이젠 급격히 늘어난 종부세 과세 대상은 그대로 둔 채 일부만 민주당이 생각하는 일부만 통과시키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후한무치한 상황입니다. 작금의 종부세 부담 완화 추진 원인은 민주당과 이전 정권에 있습니다. 무려 28차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고 징벌적 과세로 납부 대상과 세금을 급증시켰습니다. 작년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해서 19.05%나 오르고 납세 대상이 급증하자 민주당과 당시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힘의 납부 대상과 납부액을 낮추자는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를 요청했고, 우리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그 당시에 여당인 민주당과 합의해서 종부세 법안을 작년 8월 19일 날 처리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 또다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22%나 급등했습니다. 민주당과 당시 문재인 정권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시키겠다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국민들을 진정시키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은 지난 3월 민주당과 당시 여당이 추진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부자 감세라면서 의기장을 놓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은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자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급증하고 있는 종부세 과세 대상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가격 급등으로 공동주택 가격 변동률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작년에 19.05%, 금년도에 17.2%였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 대상이 그대로 두면은 작년도에 15만 3천에서 금년도에 21만 4천 명으로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대로 두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늘 주장했던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장기보유자 납부 유예와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 보유 시에 1세대 1주택 혜택을 부여하는 특례만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특별공제 문제는 아직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납부 유예와 특례 신설만이라도 빨리 통과시키자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세 가지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분리해서 추진하자는 것은 부실공사를 그대로 보고 처리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3차 회의를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돼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납품단가 연동제는 오래전에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이해 당사자들 간에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법제화되지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공급망 교란, 물류 대란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높아진 원자재 가격을 납품 단가에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부 기업은 영업 중단,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그런 절실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 원청자인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해외 아웃소싱을 한다든지 또는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에게 결국 이렇게 해외로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고, 또 소비자 가격 상승이나
사적 자치 원칙 침해 주장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모두 발언해서 원청과 납품업체 간 공정과 상식이 적용되는 거래 문화를 만들도록 정부가 먼저 노력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해서는 되지 않겠습니다만 물가 상승에 모두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중소기업들은 더욱더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통분담을 하고 상생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려와 기대가 상존하는 사항인 만큼 저희 특위에서는 여러 가지 이 사항을 검토하고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길어졌습니다만 환율 급등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9일 원달러 환율이 전거래일보다 19원 10전이나 오른 1350원 40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엔 2009년 4월 29일 종가 1356원 80전 이후에 13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름폭이 19원 10전이나 올라서 6월 13일 15원 10전 넘어선 올해 최대 폭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6일 날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국제경제포럼인 일명 잭슨홀 미팅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긴축을 이어나가겠다는 강력한 매파 발언 때문에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당국의 긴밀한 공조와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세계 6개국의 통화 대비해서 달러와의 평균적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인 달러 인덱스가 29일 한때 109.48을 기록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달러 강세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의 문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제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7월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4,386억 달러로 세계 9위 수준입니다. 대외 건전성이 양호하고 금융 체질이라든지 자산 건전성, 외화 유동성 등에서 크게 개선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급등에 의해서 고환율 현상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높은 가계부채를 비롯한 경제 리스크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재부와 한국은행, 금융위 등 경제부처들 간의 혼선 없는 긴밀한 공조로 외환 위기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